언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부모님들이 좀 많이 되게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보딩스쿨 지원하기 1년 전에는 SSAT랑 토플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보딩스쿨 리서치를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코딩이 될 수도 있고 막 트라이얼, 디베이트, 템에 관련된 액티비티일 수도 있고 MUN이 될 수도 있고 스페셜 탤런트 있잖아요. 되게 발전시켰으면 좋겠어요. 8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터뷰 예약을 잡으시면 됩니다. 보딩스쿨 온라인 원서를 어카운트를 새로 생성하시길 바랍니다. 9월에는 SSAT를 오답 노트를 만들고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고, 두 번째는 인터뷰 예약을 못 잡으신 분은 여전히 인터뷰 예약을 잡으시면 되고, 인터뷰 연습을 갖다 교육을 좀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세이프하게 하려고 하면 적어도 1년 전부터 준비하시는 게 세이프하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준비가 좀 잘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적기는 언제냐? 7학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노선은 8학년 마치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더스틴 원장입니다. 오늘은 2편이죠. 그래서 명문 보딩스쿨 지원 시기 타임라인에 대해서 한번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10월에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이것도 공통인 것 같아요. 근데 10월 달에는 이제 드디어 SSAT 첫 번째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 여름 동안에 공부했던 SSAT 공부를 잘 마무리하시고 리뷰를 잘해서 10월에 좋은 성과로 SSAT 시험을 잘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요. 이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어떤 시기가 되냐면 인터뷰 세션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9월 달에도 인터뷰를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보딩스쿨, 몇몇 보딩스쿨 같은 경우는. 그런데 주니어 보딩스쿨에 이제 9학년 올라간 학생들 있잖아요. 언제 인터뷰를 돌게 되냐면요. 첫 번째 페어런츠 위켄드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 일주일을 갖다 인터뷰할 수 있도록 일주일을 비워줍니다. 주니어 보딩 학생들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10월 중에서 첫 번째 주는 페이주, 그 두 번째 주는 카디간, 세 번째는 럼지, 이렇게 주니어 보딩 돌아가면서 그 시기 때는 모든 주니어 보딩 스쿨들이 페어런츠 위켄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두 인터뷰를 돕는 일주일 동안 오프하는 시기를 줍니다. 그래서 주니어 보딩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준비하는 게 특별히 어렵지 않을 텐데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은 외국에서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다양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저는 보딩스쿨을 지원하고 싶다고 하면 10월과 11월이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좀 적기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10월 인터뷰를 잡을 때 여기서 또 좀 팁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주니어 보딩과 그 다음에 다른 학교들과 좀 겹치지 않게 인터뷰를 좀 잘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SSAT 시험을 잘 보시고, 그리고 보딩 어플리케이션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아까 9월하고 마찬가지로 인터뷰 연습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10월에도. 그래서 10월에도 여전히 인터뷰를 갖다가 준비하시면 되고요. 이제 11월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이게 계속 연관돼서 가는 것 같아요. 10월에 SSAT 시험을 봤어요. 근데 학생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11월에 SSAT를 한 번 더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SSAT가 끝난 학생 같은 경우는 되게 마음이 편하겠죠? 근데 안 끝난 학생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준비를 해주시고, 토플도 여전히 같이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10월에 인터뷰를 미국에 다녀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11월에는 원서를 조금 준비해 가면서 하면 되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때때로 10월에 인터뷰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하시는 부모님들 제가 많이 뵀던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이런 학생들도 되게 많이 도와줬는데, 여름방학 동안은 미국 보딩스쿨을 가려고 하는 학생의 마음이 없다가 갑자기 9월, 10월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보딩스쿨을 지원해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생기는 경우 같아요. 그런 학생 같은 경우는 막 10월 달에 막 갑자기 막 알아보시고 부모님들께서 막 준비를 해서 가시게 되니까 되게 막 정신없어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11월에 인터뷰를 들어가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근데 11월에 인터뷰 예약을 잡을 때 약간 좀 팁이 있긴 한데요. 11월에는 미국에는 땡스기빙 브레이크가 한 10일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학교들이 그때는 좀 브레이크 때는 인터뷰를 좀 안 하거든요. 그래서 11월에 들어가는 인터뷰 같은 경우는 11월 초부터 시작해서 11월 28일 그 땡스기빙 전까지 인터뷰 예약을 잡으셔야 합니다. 학생들 중에서 SSAT 준비를 시키고 11월에도 역시 SSAT 시험을 보고 학교 리서치가 맞춰진 학생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갖다 예약하고, 인터뷰를 예약하고 났으면 인터뷰 준비를 하고, 인터뷰가 준비가 되었으면 미국에서 인터뷰를 잘하고 오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1월에 또 하나를 좀 더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모든 명문 주니어 보딩스쿨에서도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땡스기빙 브레이크 때 학생들이 에세이 작업을 좀 많이, 원서 작업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학생이 만약에 10월이던 11월에 인터뷰가 끝난 학생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파트 1을 땡스기빙 브레이크 때 조금 많이 작업을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름방학부터 시작해서 6, 7, 8, 9, 10, 11월까지 아까 말했던 스페셜 탤런트를 빌드업한 것들 있잖아요. 발전했던 것들을. 그거를 한 번에 쫙 정리하는 시간을 11월에 가지면 되게 좋습니다. 이게 또 하나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SSAT 테스트가 두 군데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날짜가 좀 많이 정해져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좀 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주니어 보딩스쿨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SSAT 시기 시험 볼 수 있는 것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매월 11월, 12월, 1월 이때 초에 SSAT 시험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주니어 보딩 같은 경우는 플렉스 테스트라 그래서 주니어 보딩 안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원래 정해진 시험 이외에도 플렉스 테스트를 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플렉스 테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예약하는지에 대해서도 그것도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이제 12월이 됐네요. 근데 12월이 됐었으면 이제 여기서의 포인트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제 주니어 보딩을 지원한 학생들 있잖아요. 주니어 보딩을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11월에 주니어 보딩 원서를 갖다 더 마무리 시켜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요, 인터뷰도 끝내 놓으셔야 되고요. 물론 12월 이후에도 주니어 보딩 인터뷰를 받긴 하지만요, 주니어 보딩의 그 어플리케이션 데드라인은 12월 15일입니다. 그래서 결과 발표는 1월 15일 날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니어 보딩 같은 경우는 12월 15일 전까지 어플리케이션을 갖다 전부 컴플리트 하고요. 원서를 종료해야 되는 게 바로 12월입니다. 근데 12월이 됐었을 때 이제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이것도 똑같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테스팅이 준비가 안 돼 있던 학생들 있잖아요. 뭐 토플이던 SSAT던 여름부터 공부했는데 여전히 아직 점수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은 물론 빨리 끝내면 좋겠지만 모든 학생들이 SSAT 점수를 좀 빨리 끝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테스트가 준비돼서 컴플리트 되는 학생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아직까지도 토플이나 SSAT가 완료가 안 된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땡스기빙 브레이크를 활용을 해서 그때 열심히 공부해서 12월 시험을 노려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전 세계 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아직 11월까지도 테스팅이 아직 안 끝난 학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노력 공부를 해서 12월 시험에도 도전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2월에는 또 어떤 것을 하셔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제가 11월에 어플리케이션 파트 1을 좀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2월에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이제 모든 보딩 스쿨 어플리케이션 파트 1, 2, 3를 전부 컴플리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대부분 다 인터내셔널 스쿨이나 주니어 보딩 같은 경우는 12월에 윈터 브레이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윈터 브레이크를 통해서 모든 원서를 종결을 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팁이 하나 있는데 겨울 윈터 브레이크 방학하기 전까지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갖다가 준비하셔야 돼요. 학교별로 추천서가 종류가 되게 많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어떤 추천서가 들어가게 되냐면은 수학 추천서, 영어 추천서, 그 다음에 스페셜 탤런트, 그 다음에 퍼스널도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이던스 카운셀러에게 5개의 추천서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추천서를 갖다 꼭 윈터 브레이크 전에 꼭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한테 미리 다 부탁을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레터를 이쁘게 써가지고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잘 부탁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추천서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꼭 12월 윈터 브레이크 전에 꼭 추천서를 갖다 학교 선생님들한테 전부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근데 좀 더 이상적인 거 어떻게 되냐면요, 주니어 보딩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되게 쉬워요. 땡스기빙 끝나고 나면 학교 선생님들이 미리미리 어떤 선생님한테 추천서 받을까를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폼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학교 같은 경우가 좀 문제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니는 경우에서 학교별로 좀 약간 힘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NLCS 같은 경우는 추천서 대신 학교의 스쿨 리포트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 DIS 같은 경우는 추천서를 받을 때 폼을 작성해야 되는 것도 있고, SIS 같은 경우도 폼을 작성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 외에 다양한 국제학교들 중에서는 폼을 작성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학생이 직접 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학생에 맞게끔 꼭 윈터 브레이크 전까지 추천서를 갖다 선생님들한테 좀 부탁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하셔야 되는 게 그런 것도 있고요. 좀 늦게 보딩스쿨을 준비해서 9월, 10월, 11월까지도 인터뷰를 못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12월에도 여전히 인터뷰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12월 같은 경우 미국 보딩스쿨들이 인터뷰 가능한 시기가 대부분 다 12월부터 시작해서 윈터 브레이크 전까지 인펄슨 인터뷰를 많이 하긴 하는데요.
또 때로는 이거는 학교별로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12월 마지막 주에도 인터뷰를 할 수 있는 학교들이 다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10월에 인터뷰를 했는데 몇몇 학교가 인터뷰한 학교가 조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좀 인터뷰를 못했거나 그런 경우는 학교를 좀 추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12월에 만약에 혹시라도 학교를 추가해야 된다고 하면 12월에도 여전히 인터뷰를 갖다가 계속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터뷰가 안 끝난 학생은 또 뭘 해야겠어요? 네, 맞아요. 인터뷰 연습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12월이 가장 바쁜 시기가 되고요. 이제 12월이 끝나고 났으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힘든 시기는 거의 다 온 것입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명문 보딩 스쿨들의 그 어플리케이션 데드라인이 1월 1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온라인 원서는 좀 12월 말쯤에 좀 빨리 해서 컴플리트 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런데 때로는 NMH 같은 학교는 2월 1일까지도 그 원서 마감인 학교가 있어요.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 어플리케이션 데드라인에 맞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1월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부모님들이 가장 지원을 하실 때 가장 고민하시는 파트가 있는데 뭐냐면요. 어플리케이션 데드라인이 1월 15일이긴 해요. 그런데 추천서나 성적표 있죠? 이거는 1월 말까지 모든 보딩스쿨들이 다 많이 여유를 좀 많이 주기는 해요. 그래서 학교별로 약간 좀 늦게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파이널 그 트랜스크립트 좀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데드라인 온라인은 1월 15일까지 스트릭하게 되어 있고 추천서 같은 경우도 1월 15일까지 가면 좋고 좀 늦더라도 1월 안에는 전부 컴플리트 되게 하는 게 좋고요. 트랜스크립트도 1월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학생들 중에서는 10월 SSAT 시험도 있었고 11월도 있었는데 이때 못 끝냈던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럼 12월 시험을 봤는데 12월 시험에도 토플은 끝냈는데 SSAT가 만약에 좀 못 끝낸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1월 시험도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요, 보딩스쿨을 갖다 지원을 하고 기존 점수를 보내고 난 후에도요, 1월 초에 본 SSAT 시험은 결과를 모든 스쿨들이 다 받아줍니다. 제가 만약에 좀 어플리케이션 데드라인에 안 받아준 학교는 없었어요. 2월 같은 경우는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1월은 대부분 받아주니까요. 마지막까지 그 SSAT랑 토플 점수를 좀 잘 챙겨서 1월 때까지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점수를 내서 가장 좋은 점수를 보딩스쿨에 제출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학교 부모님들 중에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좀 늦게 준비를 한 학생이었는데 10월에 이제 학교를 갖다 리서치하고 이제 보딩스쿨을 준비하기 시작했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10월에도 인터뷰를 못 들어갔고 11월에도 못 들어갔고 12월에도 인터뷰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딩스쿨 갖다 어플리케이션을 다 컴플리트하고 1월에도 인터뷰를 할 수 있거든요. 1월부터 시작해서 1월 말까지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슬롯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1월에 인터뷰를 막상 들어가 보면요, 제가 되게 많이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1월 같은 경우는 인터내셔널 학생들보다 도메스틱 학생들이 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겨울이고요. 그래서 인터뷰가 좀 많이 춥기도 하고 이것저것 좀 인터뷰를 좀 다르게 준비해야 되긴 하거든요. 미국 들어갔었을 때. 그래서 1월에 인터뷰를 들어갈 때는 원서를 다 제출을 하고 인터뷰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게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인터뷰를 못 마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할 수 있고 또 인터뷰 연습도 해야겠죠? 그리고 SSAT를 갖다가 만약에 SSAT나 토플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학생들도 여전히 그때까지 공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월이 다가왔습니다. 자, 이제 1월이 끝나고 원서도 다 제출했고 성적표도 다 갔고 추천서도 다 갔고 이제 완전히 어플리케이션 컴플릿이 되고 나면 2월 달에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요, 이제 기다리시면 됩니다. 마음 편하게 놓고 좀 기다리시면 되는데, 물론 2월 달에 되게 중요한 학교에서 이메일들이 많이 올 거예요. 어떤 것들이 뭐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매티리얼이 missing 뭐 이렇게 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2월까지는 이제는 원서도 다 제출했고 그런 시기가 되니까 2월 달에는 그동안 많이 고생을 했으니까요. 학생들 방학이 있는 경우는 부모님하고 여행도 좀 가고 약간 좀 마음 편히 좀 쉬는 시간을 갖다 2월 달에는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2월 달에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컴플리트 돼야 되는데, 물론 이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2월 1일까지 어플리케이션 데드라인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또한 3월 이후에도 어플리케이션을 롤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명문 보딩들은 되게 컴패리티브하고 되게 1위부터 시작해서 주고, 탑 보딩들은요 원서가 그 2월 달까지 대체적 1월 15일에 대부분 마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3월 달에도 받고 4월 달에도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대부분 2월이면은 이제 원서는 전부 마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에 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책 읽으세요. 그리고 그동안 아카데미 백업 못했던 아카데미 백업 하시고 기타 엑스트라 커리큘러 활동을 좀 2월에 좀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걸 꼭 말씀드리냐면 되게 중요한데요. 물론 어떤 보딩에 지원을 해서 탑 보딩에 지원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3월 달에요. 웨일리스트에 걸리는 경우가 또 생길 수 있어요. 웨일리스트 같은 경우 걸렸었을 때는 이제 어필 레터를 좀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면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1월 15일 날 제출했던 것 이외에 그 이후로 어떤 활동이나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나 어떤 특별한 어워드나 이런 걸 했는 게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웨일리스트가 풀리고 안 풀리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는 푹 쉬시되 어떤 걸 좀 포커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냐면 기존에 하지 못했던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를 하이라이트를 많이 하는 활동을 좀 2월 달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월 달로 넘어가 볼게요. 드디어 3월이 됐습니다. 3월이 되면 이제 무엇이 일어나게 되냐면 3월 10일이 되면요. 3월 9일 저녁부터 디시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합격 불합격을 막 이렇게 하는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웃고 행복한 시기가 바로 내년 3월이거든요. 그래서 3월 11일이 되면 모든 결과가 딱 나오기 때문에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다 3월 10일의 결과를 딱 받으시고 나면 그 학교를 갖다가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월 10일에는 학교 결과 나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3월 달에 또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합격한 학생들은 되게 행복하겠지만 디나이 된 경우도 괜찮아요. 불합격한 학교들도 나도 저기 안 가 이러면 되는데 이제 웨일리스트 걸린 학교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 웨일리스트를 푸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웨일리스트가 걸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웨일리스트 걸렸을 때 이 학교를 정말 가고 싶다고 하면 꼭 어필 레터를 갖다가 꼭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저번에 기존에 웨일리스트 걸렸을 때 하는 법에 대해서 하는 거 제가 여기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4월이 되게 되면요. 이제 4월이 되면 되게 중요한 시기가 됐는데 이제 합격한 학교들 합격증이 쫙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합격증을 딱 받았으면 이제 4월 달엔 또 어떤 것을 하셔야 되냐면 리비짓 데이라 그래서 그 학교를 다시 한번 가보고 여러 가지 합격했던 학생들 중에서 내가 어떤 학교를 갈 건지를 갖다가 선택하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부모님들께서 학생하고 같이 뭐 주니어 보딩을 다니고 있건 아니면 한국에서 지원을 해서 인터뷰를 가지 않고 합격을 했는데 그 학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리비짓 데이를 사용해서 미국에 가서 그 학교를 들어가서 보고 그 다음에 합격 결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4월 10일이 되면 왜 그러냐면 4월 10일까지 디시전을 갖다가 보딩스쿨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4월에 리비짓을 하시고 학교를 갖다 픽스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학교에 간다는 걸 갖다 동의서를 갖다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월 달에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합격한 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콜 셀렉션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가 만약에 합격을 했으면 다음 이제 9월에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뭐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도 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콜 셀렉션도 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는 이 학교에서 무엇을 들을지에 대한 콜 셀렉션도 마치시고 그리고 디파짓도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4월에 또 해야 될 거는 일단 그 합격한 학교를 가겠다고 결정을 해서 동의서를 어그리먼트를 갖다 제출하게 되죠. 그러면 학교별로 디파짓을 내야 됩니다. 그 디파짓을 내는 게 4월 11일까지니까요. 그걸 또 디파짓을 한번 내시면 됩니다. 이 다음이 중요한데요. 4월부터 시작해서 다음 여름까지는 이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요. 그 보딩 스쿨 들어가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학교에 관련돼서 아카데믹 백업을 좀 하고 가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명문 보딩스쿨을 지원할 때 시기별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타임라인을 그리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 1년 전부터 시작해서 준비하는 게 늦냐 안 늦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긴 하거든요. 물론 이건 되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준비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요즘에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좀 준비하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아카데믹 리거도 높이면서 주니어 보딩 옵션을 살리고 그다음에 세컨더리 보딩을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떤 부모님들은 부득이하게 갑자기 미국 명문 보딩스쿨을 준비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유학원, 컨설팅 뭐 되게 많은 것을 알아보시고 그리고 심지어 11월에 처음 준비를 시작하셨던 부모님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11월에 막 준비를 하셔가지고 막 그 뭐더라?
번갯불에 막 콩 볶아 먹듯이 막 이렇게 원서를 막 급하게 막 써가지고 그 다음에 11, 12, 1 이렇게 3달 동안 준비해서 보딩스쿨을 지원하신 부모님들 수 있고요. 제가 진짜 정말 힘들었었던 시기 한번 얘기하면 12월에 오셔서 12월에 막 모든 원서를 다 한 번에 컴플리트하고 지원하셨던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막 급격하게 준비했다고 해서 결과가 나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보딩스쿨의 적기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생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학생이 준비가 좀 잘 되어 있죠? 그러면 시기는 별로 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거는 보딩스쿨을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보다는요, 저는 이 모든 키는 학생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이 준비가 좀 많이 잘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지원하는 시기, 그러니까 준비를 좀 늦게 시작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1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학생이 아카데믹이나 뭐 테스팅이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이걸 아무리 빨리 막 하더라도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이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요. 이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똑같은 케이스로 둘 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일찍 준비하는 게 유리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 아까 제가 시기별로 얘기했던 파트별로 좀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 한번 포스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학생인데 막 급격하게 준비를 하죠? 그러면은 물론 그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것도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면요, 좀 더 일찍 준비할수록 좀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1년 전에 준비를 하게 되면 세이프하긴 하거든요.